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 전공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철 교수입니다. 자, 2024년에는 어떻게 합격을 하려면 그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합격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자, 저는 원리 이해를 통한 임용 합격의 솔루션 제시라는 타이틀을 매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지 아셨죠? 작년보다 좀 프로필이 좀 바뀌었네요. 그죠? 좀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보는데. 멋있습니다. 제가 봐도. 자, 그리고 윌비스 임용에서 있고요. 또 과학연구소에서 또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 기출을 봐야 2024년에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기출문제 출제 교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는 기본적인 용어 개념이 확실한지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기출을 이렇게 싹 보니까 기본적인 용어 개념이 확실한지, 그 용어만 알면, 그 경위만 알면,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셨어요. 제가 그리고 기출풀이를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학원 홈페이지에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원도 들어오기 싫다. 그럼 유튜브에서 전공학 강철 치면 기출 분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제 교수님들은 기본적인 용어 개념이 어떨까?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문제로 승부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를 잘 맞겠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큰 실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적중 예시를 한번 보여주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보면 정규와 상수, 그 다음에 입자의 평균 위치인데 여기 보면 제 교재에 물리학 프린트 교재 415페이지에 보면 정규와 상수 n을 구해라. 그럼 요거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느냐? 그러면은 정규화 조건이 있습니다. 정규화가 되려면 파동함수하고 푸사이하고 파동함수가 ds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는 실함수예요. 실함수. 지금 푸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적중되는가 몇 개만 보여줄게요. 실함수면 요 푸사이가 그냥 파동함수가 돼서요. 푸사이의 제곱에 dx는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규와 상수 구하는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적중이 됐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는요, 뭐 EAS도 나오고 그렇지만 아조화합물이 나왔어요. 제가 유기화학 단원 실전 문제 186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벤젠을 출발해서 벤젠이죠. 벤젠을 출발해서 이렇게 아조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조화합물.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런데 국탄은 뭐냐? 그러면 요 벤젠에 있는 요 OH랑 요 놈과 아조화합물과 무슨 관계다? 파라 관계다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여기 나오는 아질산과 반응해서 파라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거가 적중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강철 내용학 모의고사 11월 달에 한 거죠. 4회 모의고사 1번에 똑같이 적중이 됐습니다. 뭐 화합물만 조금 바뀌었고요. 질량 스펙트럼에서 화합물 가는 분자 이온이 나타나면 어떻게 쪼개지는가 하고 75 분자 이온이 나타나는 게 똑같죠. 숫자만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만약 제 모의고사를 푼 분은 이거를 쉽게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4번은요, 물의 분자궤도 함수가 출제가 됐죠. MO가 C2V 점군에 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것이 제가 무기화학 프린트 23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요거하고 요게 비결합을 형성한다. 요 두 개가. 여기죠. 요 두 개가 비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비결합인가를.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중이 됐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월시 도표도 있어야 돼요. H2O의 결합각이 증가하면 어떤가. 이것도 적중이 됐는데 여기다 그냥 실어놨습니다. 부족해서 공간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8번 문제네요. 요거는 지금 교육과학론은 빼고 하는 겁니다. 내용학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강철 내용 모의고사 4회 7번 문제에 적중된 문제고요. 근데 이거는 한번 기출된 겁니다. 기출된 걸 제가 한번 모의고사에 다시 한번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제는 뭐냐 그러면 요 녀석, 요거 라운드 E와 라운드 V의 T는 요 놈이 바로 파이 T다라는 것만 알면 이 파이 T 값만 구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파이 T 값을 구해라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면적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대로 용어 정리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용어가 출제되는지. 요거는 이제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온도 변하니까 dt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t분의 cp에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런 용어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열량인데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다. N의 CV의 dt다. 용어 정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은 뭐냐? 엔탈피다. 그래서 N의 CP의 dt다. 이런 거. 그러면은 지금 뭘 설명하냐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는 어떨까? 엔트로피 시스템이죠. K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떠냐? 온도분의 dQ인데 여기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V가 일정하다 그러면 N의 CV dT가 되는 거고요. 요게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T의 N의 CP의 d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제는 요걸 낸 거죠. 여기서 만약 N이 1몰이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ds는 t분의 cp의 dt가 되죠. 요걸 나눠 쓰면 t분의 1의 cp 곱하기 dt가 되죠. 자, 그럼 요걸 잘 보세요.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엔트로피 변화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용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파이 T가 적중됐습니다. 그래서 파이 T를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파이 T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적중된 걸 보면요. 물리학 프린트 20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차 반응은 만약에 반감기가 2시간이다. 그럼 반감기에 또 반감기가 2시간이다. 뭐 반감기가 같겠죠. 그럼 여기다 그냥 계속 1만 곱하면 된다.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2를 곱합니다. 2차니까 2를 곱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1차 반응과 2차 반응에서 반응 농도가 4에서 반감기가 2개 간 거죠. 반감기가 되는 시간을 T1, T2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해라. 제가 풀이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아시면 돼요. 근데 반감기는 어떻게 된대요? B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B라는 거예요. 이게 B. 됐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2를 곱하니까 B가 되겠죠? 여기는 2를 곱하니까 2B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T1분의 T2라고 그랬나요? T1분의 T2. 그럼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B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는 3B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풀 수 있는 여기에 적중이 됐습니다. 자, 또 물리학 교재, 이거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제가 원래 교재를 책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국타. 그런데 뭐 아직 수강생들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프린트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페이지를 보면요. 아레니우스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레니우스식은
ln의 k1분의 k2는 r의 2의 t2분의 1, t1분의 1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온도가 2배로 올랐던 ET로 올랐을 때 반감기가 될 때 걸리는 시간이 B에서 4B, 4배로 빨라졌대요. 4배로 빨라졌대요. 그러면 이게 1분의 4다라는 걸 빨리 아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요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RNUC식만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기학 단원 실전 문제 184번이 그대로 적중이 됐는데요. 여기는 그리니아드 시약이에요. 그러면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일이에요.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일이에요. 그러면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일일 때 일사첨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니아드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를 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일사첨가입니다. H 마이너스라 여기를 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사첨가가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분광학은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는 그냥 한 문제가 정성이고요. 한 문제는 그냥 참고 삼아 하라고 나오는 것뿐이라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거기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무기학 프린트 483페이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CAF2다. CAF2는 4면체 꼭지점에 틈새에 8개 모두 채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문구가 나왔어요. X 음이온의 8개 4면체에 구멍이 채워진 구조를 갖는다. 이거는 그냥 CAF2 구조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D를 개수를 구해라. 이온의 수는 몇 개냐? 여기도 그대로 나왔어요. 두 번째 가까운 이온의 개수는 몇 개냐? 사실은 화합물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CAF2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분석학 프린트 386페이지에 출제가 됐는데 머무른 인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용질이 이동상에 머무른 시간분의 용질이 정지상에 머무른 시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TM에 TR에 TM. 됐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정지상에서 보낸 시간은 이동상에 보낸 시간이 몇 배냐? 그럼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머무른 인자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동상의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 컬럼의 길이를 증가시킬 때 피크의 높이하고 너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유속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컬럼의 길이가 증가하면 컬럼의 길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겠죠. 그럼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네. 그럼 띠넓이의 표준 편차도 커지니까 띠넓이가 넓어지겠다. 이런 거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교시 B형입니다. 유기 프린트 43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벤조산의 산성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EWG고요. 요거는 EDG입니다. 그러면 산성도를 물어봤을 때는 산성도는 H 플러스를 제거하는 비편제를 보는 건데 얘는 편제가 되죠. 이렇게 쏠리죠, 이쪽으로. 그러나 얘는 끌고 가서 산성도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얘기했어요. 분자내 수소 결합을 하면 산성도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자내 수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얘가 산성도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EDG죠. EDG니까 이렇게니까 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제일 산성도가 크고 그 다음에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는 pK 값이니까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1등이 되겠습니다. 됐죠? 거꾸로 쓰시면 돼요, 산성도에. 자, 이런 것이 출제됐고요. 유기화하고 분석화학이 같이 짬뽕으로 됐습니다. 근데 뭐 힌트를 다 줬어요. pH는 pK보다 1 크다. pH는 pK보다 1 크다. 그러면 핸더슨 하셀바흐를 써서 이걸 증명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우리가 항상 매조를 조심하라 그랬죠. 이것도 단원별 실전 문제지 104번에 매조 화합물을 찾아라 그러면 매조는 이렇게 안티 관계죠.
안티 이런 거, 이런 게 출제가 그대로 됐습니다. 화물만 바꿔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리학 프린트 51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요게 나왔어요. Z축의 각운동량 양자수 JZ는 궤도 각운동량 Z 성분의 LL이다, LJ다. 그러면은 L 자기 양자수에다가 H바를 곱하면 됩니다. 예. 바로 여기 그대로 출제가 됐죠. 이렇게 됐다. 구하라. 그 대신 여기서 알아야죠. ML이 몇이냐? 그러면 요 맞고 1이가 되겠죠. 1만 하면 되니까 ML의 H바니까 1 곱하기 H바가 돼서 H바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뭐 적중이 많이 되죠. 7번이 보겠습니다. B형 7번은 어디서 출제됐냐 그러면은 유기학 프린터인데요. 크라이센 축합 반응에서 이렇게 그대로 썼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아마 이 하나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당량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를 꼭 써줘야 되는데 A 화합물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2에 이렇게 쓰든지 하셔야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이 이걸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마 2를 쓴 거를 점수를 매기실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이센 축합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봤더니 요거는 원투 다이얼 보호제네, 보호제. 그렇죠? 원투 다이얼의 보호제. 그래서 보호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호제 해제되는 것까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요 저기만 바뀌었네요. 그렇죠? 친액체만 좀 바뀌었네요. 친액체만 바뀌었네요. 자,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도요. 요건 배위화학인데요. 무기 프린트 3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A3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A3 용어가 들어가면 좌우선하고 동면이다. 메리디안하고 페이셜 두 종류가 나온다. 메리디안하고 페리션이 나온다. 이게 메리디언이에요. 좌우선, 이거 동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걸 좌우선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B가 이놈이거든요. B는 이놈은 이겁니다. M의 A3의 B2의 C 구조니까 이 구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칭 굽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건 뭐냐면 C2B겠죠. 얘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2하고 시그마 H밖에 안 나와요. 됐죠. 얘는 그래도 4개 정도 나오죠. 뭐가 나오냐고요? 2가 나오고 C2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그마 XY, 시그마 YG가 나오죠. 4개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C2V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우리가 강철 내용 모의고사 3에 이 문제 2번에 D3와 D8의 8의 결정적 안정화 에너지를 구해라. 그대로 출제됐어요. A3, D3 그대로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탄압의 슈가노 도표도 있는데 공간상 빼놨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해놨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분석학 프린트 148페이지에 보면은 약산의 적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pK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약산의 적정일 때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약산에다가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pH를 구해라. 적정 쓰시면 돼요. 여기는 산을 놨지만요. 우리는 염기를 놓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염기를 놓으면 제가 염기를 붙여야 되는데 산을 붙여왔네요. 여기다가 염기를 쓰시면 돼요. 염기의 농도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B죠? 요거 써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pH는 어떻게 구하냐? 14 빼기 POH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셔서 이걸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중이 됐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분석과학 230페이지에 나왔고요. 요거는 표준 깁스 에너지는 몰수에다가 패러데이 상수에다가 표준 전지 전위 값입니다. 근데 네런트식에 의해서 이렇게 25도씨라는 네런트식을 쓰고 있죠. 그때 킵스 에너지를 구해라.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돼요. 단 여기 얘기했지만
반응지수하고 평형상수가 같을 때는 실제 전지전압에 이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까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요거 뭐냐면 혼자 꾼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한 꿈은 현실이 된다. 체계비라입니다. 뭐 이분이 공산주의든 뭐든 상관없어요. 말이 멋있어서 제가 하나 쓴 겁니다. 뭐 사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혼자 꾼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한 꿈은 현실이 된다. 현실. 여러분한테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규 교사 선생님이 되시는 걸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선배가 있어요. 선배님, 2년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아침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문구를 보내드리십니다. 여기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참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함께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엔 간쓰게까지 빼줄 것처럼 다가왔다가 뒤돌아설 땐 온갖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여기 노란 게 중요하죠. 참 좋은 인연이란 처음이 좋은 인연이 아니라 끝이 좋은 인연이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자, 저랑 여러분과 만나면 좋은 인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인연으로 맞으면 좋은 인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꿈을 제가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최근 10년간 화학선생님 모집 동향을 보면요. 모집 그 지원생들이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어요. 점점점. 여기 많다가 1,500 정도 근처 됐다가 이렇게 돼서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뽑는 인원은 어때요? 감소하다가 또다시 늘어나다 감소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늘어난 시기입니다. 늘어날 시기. 여기 보면 늘어날 시기면은 한 몇 년까지 늘어나요. 한 3년 정도까지는. 이때 늘어나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생들은 화학이 어려운지 선생님들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유기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한단 말이죠. 유기의 평균 점수가 올해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6점에서 7점이래. 15점하고 16점인데 이건 너무 하신 거예요. 전혀 포기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유기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10년 화학선생님 모집 경쟁률을 보면 이게 팍 떨어지고 있죠. 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생들이 적다는 거예요. 지원생들이 적다. 근데 선생님 뽑는 일은 조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 선생님의 전공 모집 인원을 보면요. 출처는 윌비스 임용입니다. 우리 학원 거. 2022년에는 1,052명이 지원하고 모집 인원이 134명이었어요. 근데 2023년은 좀 줄어들었죠. 20명 정도 줄어들었고 모집 인원은 늘어났어요. 28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줄어든 것보다 8명이 더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윌비스 임용 우리 학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본 건데요. 최고 점수는 항상 서울이 지배하고 있죠. 서울은 68.34가 22년도입니다. 아직 23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주도를 보면은 합격선이 50.67이에요. 뚝 떨어지고 있죠. 서울하고 서울 쪽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은 몇이냐 이거 다 전체 전국을 다 평균해 봤더니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더라라는 겁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더라. 자, 서울은 60점이면 안 돼요. 좀 높아야 됩니다. 22년도고 23년도는 좀 낮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높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뭐 문제로 너무 중심으로 해서 기본 용어 개념들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난해하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풀 것 같았는데 풀다 보니까 안 풀리더라.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학 임용 과목의 점수를 보면요. 교육학이 20점이에요. 과학 교육론이 24점 될 때도 있고 26점 될 수도 있고요. 전공화학이 54점에서 56점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6점이야? 그럼 과학 교육론은 24점이 되는 거고요. 전공화학이 54점이야? 그럼 얘는 26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개를 맞냐면 교육학은 14점을 맞으신대요. 14점 정도면 합격을 하신대요. 14점 정도면. 과학교육론은 24점에서 26점인데 이거는 16점 정도를 맞으신대요. 합격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서울은 제외하고요. 서울은 조금 높습니다. 63에서 69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연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평균 6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면 30점이에요. 30점. 벌써 30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54점 중에서 몇 점만 맞으면 돼요? 30점 이상이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전공학을 잘 안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과학교육론하고 교육학에만 너무 신경을 써요. 교육학에도 엄청 신경 쓰고. 근데 전공학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너무 쉬운 것만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공학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전공학에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학은 30점에서 3점 이상 맞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에 보면요. 유기화학이 16점을 배점을 했고요. 무기화학이 14점, 물리학이 14점, 분석화학이 12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도에 보면 유기가 16점, 무기화학이 14점, 물리 14점, 분석 12점 이렇게 됐습니다. 자, 23년도에는요. 유기가 1점 감소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처럼 유기하고 분석하고 짬뽕으로 2점짜리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 1점씩 해서. 자, 그래서 15점. 얘는 13점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물리, 무기, 물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통 요 녀석들은 뭐 어떻게 되냐면요. 4점짜리를 3개를 무조건 냅니다. 3개를 무조건 냅니다. 그러면 12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1점짜리 하나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는 2점짜리를 거의 2개에서 3개 정도 나옵니다. 2점짜리를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 다 4점짜리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배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점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면 유기죠. 그렇죠? 유기학하고 무기학이 배점이 높다는 겁니다. 또 물리도 똑같고요.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유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유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유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합격 전략은 자신 있는 2과목만 집중 공부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중에서 4과목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거 2과목을 집중 공략하자. 그리고 나머지 2과목은 선생님들이 맞는 평균 이상만 좀 맞자.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석사 때 무기를 했고요. 박사 때 유기를 했기 때문에 뭐 2과목은 거의 통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 여러분보다 조금 가방끈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점은 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화학, 이런 분석화학들은 이런 걸 하기 위한 기본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학문. 백그라운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이런 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 하여튼 2과목을 집중적으로, 이걸 2과목을 하든 이 2과목을 하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점상 보면 유기하고 또 다른 과목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점수가 높으니까. 자, 그래서 합격 전략을 보면요. 자신 있는 2과목을 집중 공부하라.
제가 여러분 선배 선생님들을 봤더니 물리화학하고 분석화학만 죽어라고 하셔요. 그리고 무기하고 유기는 거의 맨 땅에 헤딩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무기는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기는 그냥 맨 땅에 헤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중요한 건 네 과목을 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목표를 정할 때 자신 있는 두 과목을 먼저 집중하고, 뭐 분석이든 물리든 좋아요. 두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평균 이상 맞아야 돼. 평균 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평균 이상 맞게 확보하자. 자, 중등 임용화학의 출제 범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화학은 화합물들의 반응과 주생성물 구조를 예측하는 과목으로 양이 방대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유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저렇게 풀면 저렇게. 그 얘기는 약속, 우리 반응에 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그래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학문 학자들도 약속을 지키면서 그 약속에 맞는 이론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는 나는 1시 반에 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약속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과 주생물 찾을 때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방대해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박사 때 유기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아까 참 좋은 인연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자, 유기화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조와 결합,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의 입체화학, 그 다음에 알케인의 구조와 반응성, 알카인의 반응과 합성, 그 다음에 입체화학, 할로겐과 알킬 반응, 벤젠과 방향적성 반응, 그 다음에 알코올과 페논, 에터와 에폭사이드, 그 다음에 카보닐 화합물하고 분광학 이렇게 하고 실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임용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어디냐? 이쪽이에요. 카보닐 쪽이에요. 카보닐 쪽이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4점짜리로. 그럼 이것만 해도 8점은 확보하신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벤젠은 이건 뭐 그냥 여기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 이건 단골이에요. 그냥. 그래서 포함된 세트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그냥 무조건 매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유기를 하신 선생님들이 어디다 치우치냐면은 요 앞쪽만 해요. 요 뒤쪽이 많이 나오는데 앞쪽만 죽어라고 하셔요. 그래서 앞쪽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좋아요. 기초를 다지고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카보닐을 무조건 작사를 내야 돼요. 아작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족 화합물 벤젠하고 방향족 화합물의 친전자성 방향족 화합물, 친핵성 방향족 취한 반응, 요거를 작사를 내야 돼요. 알았죠? 친전자성 방향 취한 반응하고 EAS하고 SNAR을 완전히 작사를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제가 유기를 학교에서도 가르쳐 봤지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에폭사이드하고 알코올만 나오면 그냥 학생들이 돌아버려요. 머리가 확 가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게 왜냐면 여기가 이상하게 난이도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교수님들은 분명히 이번에도 나왔지만 에폭사이드가 나와요. 에폭사이드가 알코올과 관련된 요게 출제가 되니까 여기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입체학은 뭐 기본이고요. 저는 박사 때 입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쪽은 뭐 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반응만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반응은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반응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또 반응만 전공하신 분보다는 좀 제가 덜 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용시험에 나올 정도는 제가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보닐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방향족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에폭사이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 앞에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 좋긴 좋지만 뒤에까지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출제된 거 한 번만 볼게요. 요거는 아까 분석했지만 요건 분석화학이 출제가 됐습니다. 유기 분광학이 출제가 됐고요. 질량 스펙트럼하고 HNMR, IR 스펙트럼 같은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카보닐에서 크라이스 축합 반응이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카보닐이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어떤 반응은 반응시키고 싶고 어떤 거는 반응하기 싫어? 그러면 보기를 써줘야 돼요. 보기는 알데하이드 케톤을 보호하는 거지 에스터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약속들만 지키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보닐 화합물이 출제가 됐고요. 자, 다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무기학은 뭐냐? 그러면은 무기학은 전이 금속들 간의 분자구조. 결정구조. 이 결정구조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결정구조는 그냥 무조건 4점짜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모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군론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대칭성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응성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하고 베이학해서 18전자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기학을 보면요. 첫 번째는 원자 궤도 함수, 그 다음에 점군과 지표표. 우리 선생님들이 점군만 나오면 포인트 그룹만 나오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세요. 포인트 그룹도 나올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점군하고 지표표 보고, 그 다음에 결정 고체성 봤죠? 아까 결정 구조 출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분자궤도 함수, 산염기, 그 다음에 베이학에는 결정장 이론, 니간드장 이론, 전자 스펙트럼. 자, 작년까지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 전자 스펙트럼이 등장을 했어요. 니간드장 요쪽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올해는 요쪽보다는 그냥 결정성 고체, 점군 이렇게 간단한 게 등장해서 18전자 이런 거 그런 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타나베 슈가노 도표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죠. 타나베 슈가노 도표는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출제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타나베 슈가노 도표하고 결정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두 개만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 타나베 슈가노 도표를 못 봐요. 그게 단점이에요. 이건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무료 강의를 올리면 여기는 무조건 많이 들어요. 근데 타나베 슈가노 도표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럼 무기 기출을 보면 에모가 출제가 됐죠. 이거는 물의 분자궤도 함수가 출제가 됐고요. 물은 근데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기존 문제만 가져도 풀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못 푸는 선생님들은 기존 문제를 답을 외워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 기존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구조 아까 나왔죠? 결정구조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특징들이 있는 걸 하나씩 외워두셔야 돼요.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외워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수학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유도 공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서 그 문제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꼭 외울 건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도 그건 사기예요, 사기.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암기해서 어디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학에서 나왔죠. 18전자도 나오고 이렇게 타나베 슈가노 도표도 나왔습니다. 타나베 슈가노 도표를 안 주고 이거를 줬어요. 이거를 만들어야 돼. 타나베 슈가노 도표를 자기가 외우실 수 있어야 돼. D3 구조하고 디어더를. 그쵸?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학에서는 이렇게 18전자 구하는 게 나옵니다. 18전자. 이렇게 됐죠? 이런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학 과목을 보겠습니다. 물리학은 양자화학, 열화학, 연력학, 그 다음에 반응 속도론에 대해 다루는 과목이다. 다양한 수식이 등장하고 그 수식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 자, 물리학은요, 미분도 나오고 적분도 나오고 수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식의 미닝, 의미가 뭐냐를 캐치를 해야지 그 수식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물리학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디하면 수식에만 너무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캐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연력학, 매년 나오죠. 아까도 봤지만 반응 속도도 무조건 나오고요. 이건 두 개 정해진 거예요. 양자역학도 무조건 나오죠. 3개 정도는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물리학을 보겠습니다. 물리학은 첫 번째 연력학 법칙, 그다음에 반응 속도론, 상평형, 양자역학, 그다음에 전자 스펙트럼, 회전, 진동 스펙트럼 이렇게
분자궤도 함수 광전자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광전자 분광학하고 이렇게 전자 스펙트럼 이쪽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냥 연력학하고 반응 속도론하고 이렇게 양자역학 쪽만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풀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거 아닌 걸 낸 거죠, 지금. 근데 요거는 반응 속도는 무조건 작년에도 나와요. 연력학은. 요거만 조금 바뀐 거죠.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출제가 되냐 그러면은 요거죠. 연력학이죠. 연용량을 알아야 돼요. 업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 이게 파이트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파이트 값이 0이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런 게 출제가 되고요. 연력학. 두 번째는 반응 속도론이 이렇게 출제가 되네요. 반응 속도론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는 거죠. 슈레딩거 방식 파동 함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이 용어 정도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분석화학입니다. 분석화학은 산염기 적정, 침전 적정, 크로마토그래피, 분광 등에 대해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산염기 적정이에요. 적정을 하면은 사계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산염기 적정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는 작년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박사과정 때, 박사과정이 아니군요. 연구소에 있을 때 2년 동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스 크로마토가 나왔죠, 기체.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득이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분광학 대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화학은 산염기 적정과 평형, 그 다음에 완충용의 침전과 용해도 계산, 그 다음에 침전 적정, EDTA, 전기화학, 크로마토그래피, 분광학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까지를 보면은 EDTA 적정이 출제되고, 요거 출제되고, 분광법 요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요걸 좀 벗어나서 전기화학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요거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산염기 적정 출제가 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가 출제가 됐고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봤더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왔네요. 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네, 저는 2년 동안 오퍼레이트 교육도 받고, 아이고, 힘들었어요. 우리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연구하면서 오퍼레이트가 따로 없어요. 연구한 사람이 오퍼레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조작도 하고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단점이죠. 외국은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연구한 사람은 연구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연구하면서 기계도 만지고 조작하면서 이런 거. 그래서 가스크로마토는 제가 뭐 빠사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분석화학에서 약산의 적정, 이거 선염기 적정이죠. 그거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전기화학이죠. 전기화학에서 나트륨 다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른트식도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을 받고 과목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짝 언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용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답형인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있습니다. 자, 기입형은 뭐냐면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술형은 풀이 과정과 식을 쓰고 단위까지 정확히 써야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크라이슨 축합 발행할 때 앞에 A 화합물을 써라 그러면 2당량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2당량을 안 쓴 분들은 감점이 됐을 거예요. 1점 정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점이면 큽니다. 임용에서는 큽니다. 자,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2023년 아까 봤지만 이렇게 pK 값이 큰 것부터 작은 수는 나열해라. 그리고 해리 분유 값을 써라. 이렇게 단답식이 딱 있어요. 탁탁탁 쓰는 거. 자, 그다음 요거 그다음에는 크로마토 분석화학이죠. 여기는 뭐냐면 이동상의 유속이 일정할 때
만약에 컬럼 길이가 증가하면 피크의 높이와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쓰고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게 있을 거야. 쓰고 그 이유를 근거를 서술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만 쓰신 분은 감점일 거예요. 반드시 이걸 써줘야 돼요. 머무름 인자는 유속이 일정할 때 컬럼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띠 넓이를 써주셔야 돼요. 띠 넓이 표준 편차를 써주셔야 돼요.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컬럼 길이가 늘어나 유속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여기 일정하면 컬럼 길이가 늘어나 그러면 머무는 시간이 커져. 그럼 머무는 시간이 커져. 그러면 표준 편차 커져.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써주셔야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보니까 제가 이것만 썼대요. 이거는 안 쓰고. 그래서 이걸 써주시는 게 점수에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1점이라도 더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근데 출제 교수님은 아마 이걸 노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전공화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첫 번째, 기본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야 됩니다. 네,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통해서 기출을 풀고 기출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정리해 본다는 거예요. 기출 풀 때 옆에다가 이 개념이 뭐지 하고 적어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그냥 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착착착 기출 보면요 다다다다닥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연도에 나오면 그 문제가 나와요? 아니죠.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통달했어요. 통달했는데도 시험 점수가 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옆에다 항상 개념을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념을 적으세요. 그런 분은 제가 합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 공부 방법대로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다 꼭 그 개념이 필요한 거를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크로마터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공식이 있었죠? 유속이 일정하면 컬럼 길이가 증가 이런 거를 쓰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 걸 쓰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뭐 다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나 제가 만든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변형하고. 그래서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고요. 기출의 40%가 반영해서 재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약간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는 연습을, 개념 적는 연습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게 맨날 새로운 문제예요. 그럼 맨날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40% 출제된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아작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든 상관없이 자신에 맞는 책과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꼭 중요한 거예요. 기가 얇은 분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 자기도 그걸 봐야 꼭 합격할 것 같아. 그거는 수험생들의 불안함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자기가 보는 거에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어떤 선생님 걸 듣든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나 어떤 책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관을 갖고 거기서 자기의 개념을 찾아야 됩니다. 이명에 나오는 문제의 개념을 찾으셔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 학습해야 돼요. 누적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걸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선생님이 강의한 거 그대로 갖다 정리해서 그걸 요점 정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기 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자기 거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냥 할 수 있게끔 다 써놨어요. 글로 그냥 자료들을.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해될 수 있게. 그래서 압축해서 자기가 하시면 됩니다. 누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 문제 옆에 개념을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면 저는 적자 생존이다. 적다 보면 생각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싸워서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적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출문제 풀 때는 그 기출문제 1번이야? 그럼 1번 문제에 필요했던 개념을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요거 있으면 풀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기출 풀 때도 기출 해설할 때도 풀기 전에 필요한 개념을 하나 딱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연습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대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만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거는 오래 빛을 못 봐요.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올바른 방향을 제가 제시해 줄 거예요. 아셨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공화학은 원리를 이용해 계산해내는 과목이다. 원리. 예. 그래서 출제되는 문제는 기본 개념을 이용해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에 기출에 나오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예. 기출 풀 때 그냥 학원 선생님이 풀어준 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만의 개념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적으면 안 돼요. 그 학부책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기엔 이런 개념이 있었지 하고 그 학부책에 있는 개념을 적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편법을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익혀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23년도 뭐라 그랬어요? 기본 용어의 개념이 확실한가를 출제 교수님들이 물어봤다 그랬어요. 용어만 정확히 안 사람들은 그냥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중심으로 많이 풀었던 분들은 개념이 좀 부족한데 문제로 승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낭패를 본 분들이 많더라는 거야. 물론 문제를 승부해서 승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 스케일이 그게 맞아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장점은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들을 옆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아셨죠?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얘기해 똑같아요. 첫 번째도 기출, 두 번째도 기출.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확실히 다져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작년에 출제된 거는 벗어나서 내년도에는 출제될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변별력 있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 있게 기출 보더라도 잘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의 40%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복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에다가 중심을 매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푸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가 요 1번 문제가 왜 그렇지 하는 개념을 찾는 게 우리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기출 하도 풀어가지고 그럼 기출 문제는 언제 푸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념을 배우는 처음부터 풀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제 적응 능력을 배양한 후 9월쯤에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내용 배울 때 요 1번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때 요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체크해 가면서 풀면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9월쯤엔 자기가 한번 쫙 연도별 기출을 쫙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풀릴 거예요. 우리 선배 선생님들 보니까요. 선배 선생님들 보니까 풀다가 요번 달에는 맞았는데 다음 달에 푸니까 틀려 그 문제가. 그때는 그 개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럼 그때는 다시 정립하시면 돼요. 기출 한 번 풀었다고 해서 그거 맞는 거 아니야.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이 문제는 나 자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 풀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항상 매번 풀 때마다 옆에 개념 적는 거 매년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한 3회분만 적으면요. 그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돈다는 걸 빨리 캐치할 거예요. 제 말 명심하세요. 연도별 기출 3회 정도만 푸세요. 그리고 개념을 옆에다 적으세요. 그러면 4회부터는 이제 돌고 돈다는 걸 알 거예요. 알 거예요. 경험자는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024년에는 커리큘럼입니다. 1월, 3월에는 3개월 동안 유기화학 이론 및 문제풀이입니다. 단 기출은 영역별 이론 및 기출풀이 할 때 기출은 그냥 풉니다. 기출 따로 푸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4월, 5월에는 무기화학을 풀겠습니다. 8주 동안 해서 목요일 날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화학은 10주 과정을 거쳐서 6월, 7월에 거쳐서 풀겠습니다. 8월에는요, 4주, 한 달 만에 끝내는데 두 2회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2번 만나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주 과정이죠. 근데 8월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예상 문제 및 핵심 요약을 줄 거예요. 그래서 실전 문제집이라고 아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실전 문제 가지고 풀 거예요. 그러면 2주 단위로 2주간 유기화학, 그 다음에 2주간 무기화학, 그 다음에 2주간 물리화학, 2주간 이렇게 해서 8주를 할 겁니다. 제가 분석화학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는 내용학 모의고사를 4주 거쳐 4회 모의고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출은 맨날 푼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때그때 배운 내용을 기출문제에다가 중요한 개념을 옆에 적어놓는 연습들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부탁드릴게요. 네, 기출은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에요. 요때 풀고요. 9월달에 요거 풀 때 연도별 기출을 쫙 자기들이 적어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저 말을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교재는 유기화학은 맥머리 8판 또는 뭐 9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운 7판, 스미스 3판 이렇게 쓸 거고요. 무기화학은 슈이 4판, 미즐러 5판 이 정도만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도 있는데 중심을 요거로 할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문제 만들 때 좀 첨가할게요. 그 다음에 애킨스 10판, 엥겔 3판, 실베이 4판, 물리학이죠. 그 다음에 무기화학은 해리스 8판, 스크루 9판. 뭐, 요 2개 정도면 분석화학은 거의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용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물리화학에서 반응 속도, 반응 속도식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이륙 결심 속도예요. 이제 여러분, 저를 믿고 이제 여기 강철 여객기라고 써 있나요? 강철 여객기에 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종사가 되는 거죠. 조종사가 되고 여러분은 제 여기에 타고서 같이 1차 함수적으로만 쫙 날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실력이 점점 늘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쫙 평상시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 그렇지만 열심히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공 임용화학에 출제해야 되는 그 범위를 정확히 잡아서 올해는 뭐가 나오겠다라는 개념을 잡아서 할 거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향은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아셨죠?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기도 하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륙 결심 속도입니다. 이제 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철걸 수업을 들어서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우리 선배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건데요. 한번 볼게요. 누군가와 함께라면 우리 선배는 대단한 분이에요. 아침마다 이걸 보내줘요.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이명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배우다가 질문하다가 저랑 다툴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다가 그럴지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갈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2달간 그 이론을 계속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매주 만나는데요. 매주 물어봐요. 똑같은 내용 2달 동안. 이제 2달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 이거였군요 하고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알았죠? 혹시 다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저를 좀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이 교육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계약직 선생님을 하시겠지만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봐야지 내가 이게 직업이야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직업의식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직업의식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선생님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혼자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한 꿈은 현실이 된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한 건 다 몽상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조금 제시해 줄 수 있다. 선배니까 선배로서 조금 앞길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꾼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한 꿈은 현실이 된다. 이 최계비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해서 이 전공 임용학 합격의 문을 훅 열고 들어가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회를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